지금 투싼만 보면 그냥 가솔린 말고 하이브리드가 답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투싼 하이브리드가 사전 계약을 실시를 했죠. 제 생각보다는 빨리 실시를 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현대가 해온 짓거리를 먼저 출시를 해놓고 한 2개월 있다가 예를 들어 신차 효과가 다 빠진 다음에 하이브리드를 출시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투싼의 판매량이 좀 저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빨리 하이브리드를 출시를 한 것 같긴 한데, 저희들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으니까 제가 투싼 하이브리드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싼 하이브리드 때문에 저는 투싼을 좋아해요. 이게 딱 보면은 투싼 하이브리드가 좀 비싸요. 한 400만원 정도가 가솔린 대비 더 비쌉니다. 하지만 이왕 투싼 사실 거 그냥 하이브리드를 사세요. 워낙 좋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니까 사세요. 그런 의미에서 투싼을 하이브리드로 무조건 사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투싼을 하이브리드로 사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출력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과 모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의 출력과 모터의 출력을 시스템적으로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시스템 마력으로는 마력이 230마력, 그리고 시스템 토크는 35.7 토크가 나옵니다. 35.7. 진짜 엄청 센 겁니다. 디젤도 아닌데 충분히 괜찮은 모터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출력이 이만큼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엔진과 모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230마력에 35.7 토크가 나와요.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소렌토보다 투싼의 공차 중량이 220kg 정도 가볍습니다. 이 220kg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같은 출력이더라 하더라도 무게에 따라서 내가 체감하는 스피드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220kg이 더 작다? 근데 마력과 토크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싼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보신다면 차 뭐지? 라고 느낄 정도로 가속감이 상당할 거예요. 분명히 상당할 거고, 현대에서 지금 투싼을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SUV의 선두자로 출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은 느낌이 확확 들어요. 투싼을 보면. 그랬을 때 투싼 하이브리드의 승차감도 물론 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기도 했고요. 제가 원래 현대 자동차의 SUV를 안 좋아해요. 현대 자동차의 SUV는 뭔가 통통 튀는 느낌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 나온 소렌토도 그렇고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승차감이 어느 정도 스포티하면서 안정감 있는 주행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투싼 하이브리드의 승차감도 분명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정도 마력과 이 정도 토크면, 이 정도 무게면 충분히 스포티한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투싼을 하이브리드로 사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변속기입니다. 아까는 출력, 엔진이랑 모터가 좋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7단 DCT 건식이 들어가요. 제가 현대 DCT는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동승석에 있는 분들이나 2열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멀미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르노 같은 쓰레기 같은 보다는 울컥거림이 적겠지만 DCT 건식이라서 어느 정도 울컥거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DCT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현대에서 계속 DCT를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그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이 자동 6단 때문이더라도 저는 하이브리드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DCT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다음으로 투싼을 하이브리드로 무조건 사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정숙성과 가격입니다. 정숙성은 할 말이 별로 없어서 하이브리드가 정숙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물론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는 정숙하진 않을 거예요. 이중 접합도 앞면에만 들어가서 정숙면에서는 소렌토보다 딸리겠지만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가격적인 부분도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존 대비 300~400만원 비싸지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500만원 정도 더 비싸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투싼과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그래도 합리적, 괜찮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투싼 하이브리드의 인스퍼레이션을 고르면 막 3천 중반대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막, 야, 그거 살 바에는 그랜저 사지, 야, 그거 살 바에는 좀만 더 보태서 소렌토 하이브리드 사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너네들이 보태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돈 보태가지고 사는 건데, 이 정도 가격이면 투싼 하이브리드가 괜찮다. 너네들이 보태줄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만큼 투싼 하이브리드가 가격이 비싸게 생각이 되지만, 이 파워트레인과 이 옵션들, 차체의 구성을 봤을 때는 가성비가 그나마 현대 SUV 중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높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투싼을 하이브리드로 사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요, 이게 가격만 이렇게 딱 보자면 비싸 보여요. 이게 개소세가 3.5%가 들어가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될 게 취등록세가 90만 원이 절감이 돼요. 그러면 일반 디젤이나 가솔린보다 90만 원이 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좋고요. 실제로 세제 혜택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경기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50% 할인도 됩니다. 이것도 공영주차장을 주로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적지 않은 혜택이 되고요. 90만 원 감면이 올해까지만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이브리드가 취등록세 40만 원이 감면이 되고요. 이제 2022년부터는 취등록세 감면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신차가 나오면 좀 기다리고 사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같은 엔진으로 출시를 했지만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간간히 엔진에 대한 결함이 들리곤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투싼 하이브리드에도 결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차가 나온 뒤에 적어도 3개월 뒤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취등록세가 90만 원 감면이 아니라 4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50만 원 차이가 적게 보일지 몰라도 생각보다 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50만 원 적은 게 좀 되게 커 보여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소렌토 하이브리드 엔진에서 나온 결함들을 투싼에 그대로 했을까?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개선을 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 아니면 추측을 해봅니다. 현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런 걸 잘 보시고 나서 지금 그냥 구매를 하실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구매하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투싼을 하이브리드로 사야 하는 이유 다섯 번째는요, 네, 바로 연비입니다. 연비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12.5가 나오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14.3이 나오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6.2가 나옵니다. 물론 모두 빌트인 캠을 안 넣는 가정하에, 빌트인 캠은 쓰레기 넣지 마세요. 친환경차의 조건이 연비 15.8을 넘어서 세제 혜택이 되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빌트인 캠을 넣으면 하이브리드이더라 하더라도 연비가 15.8이 돼요. 그래서 단점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를 하시면 사륜이 안 되고요, 애프터 블로우도 안 되고, 19인치 휠을 넣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연비가 더 내려가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기를 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애프터 블로우가 되게 뼈 아픈데, 애프터 블로우가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거든요. 근데 물론 하이브리드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좀 슬프긴 해요.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나쁘지 않다. 물론 소나타 하이브리드, 아반떼 하이브리드랑 비교해서는 연비가 훨씬 적죠. 하지만 투싼은 차체의 크기도 있고 SUV다워서 충분히 이 정도 연비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내가 1년에 1만 미만을 타는데 가솔린 살까요? 하이브리드 살까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하이브리드 사라고 해요. 지금 투싼만 보면 그냥 가솔린 말고 하이브리드가 답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하이브리드가 월등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 주행거리 1년에 1만이 안 되는데 하이브리드를 사야 될까요? 그냥 하이브리드 사세요. 분명히 사시면 후회는 안 할 것 같고요. 옛날에 하이브리드의 중고 감가에 대비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데이터도 그만큼 부족하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감가도 별로 안 되지 않을까, 그냥 가솔린이랑 비슷하게 감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이게 물론 하이브리드가 장점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륜이 안 되고요, 애프터 블로우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19인치 휠도 못 넣어요. 연비 때문에. 거기다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차박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실 텐데 2열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2열을 접었을 때 이게 완전 플랫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차박할 때 좀 허리가 베길 수 있다는 점, 이 정도가 단점이 되겠어요. 근데 차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 저는 잘 안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투싼 하이브리드에 대한 장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려 봤고요. 정말 이번에 나온 투싼 하이브리드는 제가 사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실제로 시승을 하게 되면 저는 시승을 하러 무조건 갈 겁니다. 투싼 하이브리드를 타고 한번 달려보고 싶을 정도로 좀 기대가 되는 마력 수치고요. 이 옵션 추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 올렸던 옵션 추천을 보시면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가격은 거기서 각각 300~400만 원 정도 더 비싸지겠지만 그냥 내가 추천한 옵션은 그대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